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시국에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토론은 가열차게 재밌게 파이팅 넘치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지금 아마 시작은 12시인데 네. 뒤는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심도 깊은 얘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자, 정태욱 의원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홍준표 대표 무슨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모인 게 5당 대표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대통령하고 배석자까지 합하면 7명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는 못하고 아마 대부분 그 자당의 입장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 화두는 뭐라고 보십니까? 안보 이슈긴 한데. 그렇죠. 안보 이슈니까 지금 현재 대북 네. 특사를 가져오게 된 북핵에 대해서 해법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과 여당과 정의당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주고받는다. 우리 외교 용어로 막 논쟁을 했는 거를 네.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죠. 네. 그런 많은 교환, 네. 합의가 안 되고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네, 합의가 안 되고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칠 거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이재정 간격이 크니까. 네, 이재정 의원님은 지금 이 순간 네. 무슨 얘기가 오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먼저 일단 홍준표 대표님 이제 몸이 좀 오래 걸리셨어요. 오시기로 하시는 때까지. 네. 그런데 이제 5당 대표가 모두 공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고요. 국민으로서도 네. 반가운 일이고 통상 이런 자리는 이제 결론을 내기 위한 자리이기보다는 모인다는 것부터가 소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향후 전국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단초가 될 만한 의견 교환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두 당 간의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5당이 모두 함께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독자적인 본인의 생각이지만 또 조율되는 지점들도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당이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 5당 그 대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왜 5당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솔하게 여야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려면은 좀 깊이 있게 하려면 숫자가 좀 한정될 필요가 있고 차라리 대통령 시간이 있다 하면은 한 2번 정도 나누는 것이 필요했을 거고. 네. 그리고 왜 5당이냐? 지금 우리가 그 국회에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은 7개, 무소속까지 하면 8개 정당을 있는데 왜 그 5당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네, 왜 5당이 다 모여야 되냐? 원내 예. 교섭단체만 모이면 되지 이런 건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나 옛날에는 네. 이것이 양자회담으로 몇 번 일에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나눠줄 수도 있는데 5분이 모이고 대통령하고 배석하는 사람까지 합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의견을 서로 자기 의장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나서 웃으면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끝. 그 밥 먹고 예. 헤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 대통령이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래 됐고 거기에 그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는 소통을 했다기보다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고 나고 대통령은 그거를 이제 정치에 이용하는 쇼통만 됐다.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한다면은 좀 더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대통령께서 더 많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갈라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으면 차라리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시정연설 하시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네.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재정 의원님. 예, 저희 정당의 지형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계속 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소위 양당이었던 체제에서 그러니까 가지 아닌 가지가 되어서 지금의 5당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정의당 같은 5당이 경우는 아니고 지금 7당이고 예, 8당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주된 어떤 정치적 격변기에 유의미한 이제 주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또 분파가 있었고 또 국민의당이 탄생을 했고 그 가운데 이런저런 정치적 지향이 지금에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영수회담입니다. 사실 의견 그룹의 대표가 되는 대략의 분들이 만나서
어스름한 내용이라도 공유할 수 있다면 이건 성과입니다. 만약에 당대당끼리 해야 할 협상들은 또 다른 자리에서 마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뭐 거대 양당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 당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각 당인데 지금의 이제 소수당으로 분류되지만 그 당들이 교섭단체이든 아니든 간에 탄생하게 된 데 있어서 민의의 어떤 자락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봤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숫자로 나누거나 의석수로 나누거나 뭐 크기로 나눴다기보다는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아마 5당 대표를 초청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대한애국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대한애국당 왜 안 불렀냐 이런 거. 아니 뭐 그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아까 영수회담이라고 했는데 영수회담 용어가 나온 것이 조선 숙정조 때에 남인하고 노론과 소론이 하도 격렬하게 하니까 밑에서 싸우지 말고 정말 우리 책임자 둘이 만나가지고 정말 우리 문제를 풀자, 단판을 짓자. 이것이 바로 영사회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5당 대표가 모여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자기 의견 주고받고 난 다음에 웃고 사진 찍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정 지금 이제 국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중요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내 견해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한번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부족한 자리가 아닌가 저는 틀에 그렇게 대한 생각합니다. 고민은 이제 차후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은 결과를 기대해보고 또 논의될 걸로 예상되는 또는 국회에서 또 논의해야 되는 내용 이야기하기도 지금 시간 그러게요. 빠듯한 것 같은데 많지 경청에 않아서. 들은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9분 10초 지나고 있는데요. 그 단판의 내용의 핵심 아마 이제 북핵 관련된 입장일 것 같은데 특사단이 여러 가지 합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하고 오늘 곧바로 5당 대표 모셔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입장을 개진하고 필요한 요구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나요? 뭐 꼭 대통령 단독으로 만나야만 이럴 수 있는 단독으로 건가요? 이야기 안 하더라도 네. 그래도 저는 생각에 어쨌든 그 얘기는 우리가 넘어갔으니까 그거 넘어가고요. 예. 핵에 대해서. 북핵뿐만 아니라 지금 특사. 전반적으로 특사단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어떤 입장이신지.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첫 번째 그 형식에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그 특사단이 가는데 우리 기자단이 단 한 명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중요하는 그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되는지를 오로지 북한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들어야 되는 기막힌 현실 그리고 또 그거를 백브리핑하는 청와대 이 대변인의 모습 정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대화하는 장면의 사진을 봤을 때에 김정은이는 뒷짐지고 그냥 구수라고 거기에 5명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받아 적고 막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을 봤을 때 왜 저런 모습을 연출해야 되냐. 그러면 최소한 우리 그 수석 대표 한 명 정도는 김정은이하고 같은 자세를 좀 취해줬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그거 막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이 국민들이 봤을 때 김정은이는 구수라고 받아 적어 왔고 그거를 우리 와가지고 청와대 대변인 해가지고 네. 하는 그 모습이 나는 형식에서 저는 내용은 예. 둘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바람직하지 성과에 않았다고.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 싶긴 했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쉽긴 하고요. 정태욱 의원님의 일성이 조금 아쉽긴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어제 그 소식 듣자마자 바로 SNS에 올렸습니다. 기대 이상이다.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덧붙여서 이 정도 결과인데 야당이 다른 방식으로 폄훼하고자 한다면은 야당이 진짜 바랬던 것은 긴장이다, 전쟁이다. 이런 식의 좀 격한 표현까지 사실은 썼습니다. 미국도 미국발 소식들도 환영 일색입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방식과 비슷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과 궤를 같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국제정세하에서 지금 아카일로로 걸어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남한이 우리 한국이 한반도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위태로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온 결과로 이 평화 구축의 첫 단추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핵과 관련된 문제가 선결적으로 돼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또 우리 바른미래당 역시도 비핵화 대답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주문에 적확한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함께 정말 환영해 주시고 다음 우리가 어떤 스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저는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일부의 부족한 점이라고 판단이 되시는 부분들은 내용 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앞으로에 대한 의지나 계획
그 뒤에 미루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 말씀이시네요. 네, 내용에 대해서 어제 평가해 주시죠. 그러면 예. 자, 어제 발표된 거, 이 기사가 안에서 연합뉴스 건데, 네. 비핵화는 선대 유운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비핵화가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 폐기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아주 통 크고 시원시원하게 합의했다. 이렇게 요약해야 됩니까? 어제 그 했는 거를. 그런데 그것이 기사 자체가 2005년 6월 18일 날 정동영 그때 당시 그 대표가 김정일이 만났을 때 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면은 1994년 제네바 합의로 해가지고 북핵 폐기를 완전히 하고 그 영변에 그 뭡니까 경수로 아재 그 이게 이제 소각탑인가 냉각탑을 폭파하는 퍼포먼스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수로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매년 50만 톤을 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갔는 돈이 기본적으로 1조 3천억을 들였습니다. 우리하고 미국이 부담했는 거. 그래야 되고 그 후에 어땠습니까? 아무 없던 일 없고 돈만 날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2005년에 그 베이징에서 육자 합의했을 때 그때 분명한 용어가 불가역적이고 확실하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핵 폐기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어제 합의가 이 2005년 6월 18일 날 이 연합뉴스의 정동영 대표하고 김정일이하고 만났는 네. 거나 1994년에 네. 만났는 거나 지금하고 뭐가 나아졌습니까? 24년 전하고 똑같은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있다. 얘가, 결국에는 경제 지원만 받고 핵 폐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을 그렇기 믿을 수가 때문에 없다. 지금 이런 현재 말씀이신 건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자꾸 네. 그럼 너들 전쟁하잔 말이냐 이래 되는데 지금 저들이 나서는 거는 항상 자기들이 세 분리할 때 공산당들이 하는 기본적인 것이 세가 분리할 때는 통일 전선 전술을 하고 세가 유리할 때는 강공을 하는 것이 그 네. 공산당의 수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예, 의원님. 지금 이제 2004년인가요? 5년에 2005년입니다. 이제 뉴스를 거시하셨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10년 뒤, 20년 뒤에 같은 뉴스를 반복해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스텝이 왜 꼬였습니까? 지난 10년 정권에 의해서 악화이루를 전쟁 위기까지 가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하고요. 이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 진위를 의심한다는 뜻인데 이 합의의 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의 태도가 아니라면 그때 말씀하셔도 좋을 얘기를 너무 미리 하신 것 같습니다. 10년 정권의 과거의 외교 문제라든지 대북관계 정책이 실패는 인정을 하시고 차라리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온당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10년 뒤에 같은 뉴스를 보고 예, 싶지 자,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정 실패한- 의원의 경우에는 이명박 그때도 박근혜 했는데 정권 때문에- 9년간 실패 때문에 이런 실패했다 거다 그러는데 이런 말씀이실 거예요. 실패했는 이유는 이랬습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실패했는 것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에 있어가지고 사실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대부분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클린턴 정부 때하고 그다음 오바마 정부 때는 전략적 인내라 해가지고 제대로 된 네. 제재와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이 뭐 이래 제재를 압박을 했는데도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핵에 대한 제재와 압박보다는 오히려 천안함 사태에 있는 데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천안함 사태나 박왕자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은 제대로 된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동참해가지고 제재와 압박이 되고 자, 있는데 의원님 지금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저희가 이제 뒤에 또 그 남북 관계는 다룰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현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합의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나는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근데 때. 지금 이 합의에 대해서 너무 들떠 있고, 오히려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 합의 자체를, 그러면 뭐, 지금 당연히 전쟁할 수는 예. 없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화자찬 하지 말라는 거 하나고, 네. 두 번째,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나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재한다는 지고, 뭡니까? 이 중매. 중매한다 그런다는데, 이거는 이 정부가 참 착각을 하고 있는, 이거는 북핵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당사자인데 마치 남일 이야기하고 북한이 남한을 해가 재래식 무기든 핵이 그 남한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것 이것이 나는 기본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가 남 얘기하듯이 한다 지금. 예, 예. 그리고 의원님 미국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이재정 제가 의원님 뭐 말씀하시죠. 붙일 말은 많지만 네.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간 대북 정책의 실패와 관련해서도 저도 더 붙일 말도 많고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봉쇄 정책이 정답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떠나서 지금 합의안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 합의안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말 차분하게 맞습니다. 들떠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이미 손에 쥔 양 자축하지 않고 저희가 정말 지금부터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실행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협력을 하자고 청하고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국회 안에서부터 함께 협력을 하자라는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바람직한데 네, 그럼 지금 제안에 나설 용의는 있으십니까? 자유한국당은? 무슨 제안이? 지금 그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함께 협력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네, 위한 그거는 협력에 충분히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협력하는 것이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합의 자체를 내가 잘못됐다거나 부정하거나 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 합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북핵에 대한 3종 세트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속화시키는 거, 그리고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연기 내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미국의 전략자산 이거 한반도 한다는 거 배치를 아닙니까? 4월 초에? 그러니까 그 합의 내용 안에도 한다는데 그거를 들어가 위해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뭐 굳이 반대되는 건 아닌데 네. 이것이 약화시키는 빌미가 되고 특히 그 누굽니까 문정인이란 분이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건 그러니까 오해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하는 그분의 것들이 의사를 진정한 메시지를 좀 읽지 못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여튼간에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도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그것은 수단으로 활용했을 뿐이고요. 수단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고 지금 미국발 메시지와 일본발 메시지가 조금 다르다는 측면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금 경청에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정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길이 다양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정말 머리를 맞대서 진중하게 논의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시간이 벌써 20분, 19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의제가 되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콤팩트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 안에도 미투 운동이 드디어 상륙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국회가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기자들이 정보 보고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의원님 안녕하시냐, 뭐 이런 의원님은 괜찮으시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자 우선 이 얘기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아니면 정태호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저 이재정 의원님 먼저 하시죠. 예.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참담한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피해자의 용기 정말 경의를 표하고 지지합니다. 그녀가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저 박수 쳐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켜준다는 것은 지속성 있는 정말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기꺼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간에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저희 당은 입장을 밝혔고요. 윤리심판원 제명 확정도 어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문제를 재발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당부터 스스로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관련된 전담기구도 만들기도 했고 이것이 국회 차원의 어느 당의 문제만은 아니니까 국회 차원의 기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차원의 인권센터 만드는 네, 것까지. 맞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정치적인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도 않고 네. 또 이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데 한 가지 이제 그 당인 입장으로 봤을 때 특별히 이 미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자칭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옛날 운동권 출신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은 옛날 학생 운동을 하거나 또 시민 운동을 할 때야 대외적으로는 정의나 공정함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내부적인 조직 내부에서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독주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반성하고 뭐 앞으로 잘하자 했는데 정말 그 현 정부를 포함해 가지고 지난 대선 때나 참 이게 보수나 우파를 참 지독하게 공격한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쯤 정도 되면은 진정으로 필요하다면은 최소한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위두유에 대해서 정말 지지하고
동참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타경민 행정관 정도는 내보내는 진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 전국 여성대회 참여해서 처음 미투 운동 시작할 때는 홍준표와 우리 당 모 의원 덮어씌우기로 출발로 최규일 갔다. 의원이죠, 최규일 의원. 네. 예. 그런데 전개 과정을 보니 죄다 좌파 진영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바로 정말 인식의 아니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될 건 민주당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도 반성을 해야 하고 우리 정치 문화 전반에서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자고 나서서 지속 가능한 대책을 세우는데 머리를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여성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미투 편말을 들고 계시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좀 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투를 모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투는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좌파 진영의 윤리성을 폄훼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미투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진보 진영에서만 계속 밝혀지느냐.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보다 미투를 드러낼 그런 범죄적 현상이 더 많았다. 여성에 대한 가해행위가 더 많았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드러나지 않은 암수가 많은 범죄가 성폭력 범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드러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낼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는 영역에서는 더 암수가 많기 마련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은 자유한국당도 떳떳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2003년 이래로 보면 정동 국회의원 여기자 성추행 논란, 이경재 전 국회의원, 최현희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전영근 전 국회의원의 모텔 사건 등등 해서 윤창중, 최근에 박기태 전 국회의장, 심학봉 국회의원 보문성기사 성폭행 혐의 등등 해서 사건으로 따지자면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 사건 수세에서 우리가 더 연결하다라고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이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가 스스로 용기 내서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용기에 화답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유난히 진보 진영에서 많이 나온 이유는 그런 반성과 성찰을 개선의 가능성으로 이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역시도 그런 암수의 존재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우리가 정말 그간 신경 못 썼던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모빈을 해서 그 사람들을 암수가 아닌 양재의 영역에서 다시 미래를 찾을 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유, 이재용님 참 말 잘하신다, 그죠? 정태호 반전해서요. 말 잘하는데 예, 정태호님 제가 말씀을 이야기하는 잃으셨어요? 문제를 갖고 지금 거꾸로 문제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수 진영 때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쭉 이야기하신 네. 거. 2013년 8월 김무성 대표 여기자 성추행 김무성보다도 사건 그 박기태 네. 의원 박기태. 때거나 이런 있을 때 네. 지금 의장. 민주당 쪽에서 얼마나 모질게 공격을 했어요. 제 이야기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질게 공격을 해놔놓고 지금 이제 민주당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같이 반성하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혹한 반성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개선 지금 이 대책이 정도 뭘까 되면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우파도 앞으로 나올 거예요. 왜 안 나오겠어? 사람 사는 동네인데 네. 특별히 당이 좀 달라 그랬지 기본적으로 나는 사람 사는 동네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모질게 우리 지금 우파를 공격을 하고 그때 여기 여자 의원님들 진짜 여러 분 나와가지고 맨날 연일을 하고 있는데 왜 좀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다니까 제 이야기는 이 정도 되고 대통령께서 이 정도 되시면은 여러 가지 중에 그냥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하는 그런 물타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정한 사과인 조치를 몇 가지는 좀 상징적으로 해다 내가 예를 들어서 했는 것이 탁현민 행정관 정도지만은 좀 그런 거를 해주시면 좋겠다. 너들도 자유스럽냐 하니까 우리 니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아니죠.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왜 그 사람의 손을 미리 잡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지 누구보다도 저는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비판과 비난은 달게 받습니다. 해야죠. 지난 정권 때 왜 그렇게 했냐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님께서 꽃을 들고 그 팻말을 들고 계셨지만 홍준표 대표님 기본적으로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 따로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을 남자 시키면 안 된다. 설거지는 여자의 몫이다라는 인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건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관점도 일개 사건의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상으로 또 다른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너무 무서운 무기들입니다. 나도
저도 바로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저도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찰을 해서 좀 제도적으로 고안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가 지금 흉흉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여의도 그간에 지금 기성 남성 정치인 위주의 굉장히 남성화된 위기 질서 하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곳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여성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지위에 있지만 저도 여성 정치인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고민들, 우리 보좌진들의 미투 폭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뭘지 전 여야가 한번 공히 머리를 받아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네, 있더라고요. 두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 보좌관들이 익명 게시판으로 쓰잖아요. 근데 내용은 정말 참담합니다. 딸 같은 나이에 그 여성 보좌진에 대해서 남성 의원님들이 했다는 내용의 폭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는 수준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그런 네, 문제에 대해서는 익명 게시판 분명히 그럼 잘못된 건 아까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네. 대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제도적인 개선은 그건 뭐 100% 동의합니다. 네. 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뭐 사실 여야의 문제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점심을 저는 여성 보좌진들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그러니까 저 역시도 권력자이거든요. 같은 여성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온전히 공감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서 공유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흉흉한 소문들에 대해서 전해주는 방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정말 여성 보좌진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광범위하게 좀 의견들을 모아서 전해주면 어떨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고민을 해보겠다. 제도도 제도지만 문화. 그렇죠. 예, 이 물론. 문화가 이 바뀌어야 되지. 같이 일하는 사람, 인간에 대한 배려.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동료로서의 어떤 배려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이슈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날 검찰 소환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출두 시간은 뭐 좀 검찰하고 조율을 좀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자, 정태영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이재정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어느 분 먼저 네. 하시겠습니까? 예. 예. 뭐 정태영 의원님 먼저 하시죠. 예.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제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 이 정부가 집요하게 이명박 대통령 그 수사하라, 뭐 구속하라 그 가이드라인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5가지 정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종착년에 왔는데 그거는 분명히 정치 보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모조리 다 감옥에 넣고 전직 국정원장을 모조리 감옥에 넣는 것이 그분의 과연 바람직하냐. 그리고 5년 후에는 똑같은 그 범죄 혐의로 현 정부에 있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몇 가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정말 사실이라 하면은 정말 잘못됐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러는 그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혐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검찰이 이제 소환에 이르게 된 정도에 되면은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공범자 격인 나머지 분들은 다 구속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소환을 하지 않고 나름의 예의를 지킨 겁니다. 마지막 증거까지 모은 상태라고 다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 보복이라는 정치 보복이 아닌지는 바로 그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없는 사건을 모욕주기 방식으로 이끌어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증거가 드러나서 처벌받을 상황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드러나는 증거를 틀어막을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증거가 나왔는데 숨기면 증거인멸입니다. 그건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도 그걸 숨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이 사건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5년 뒤에 반복될 거다 얘기하셨는데요. 같은 상황에 잘못을 저지른다면 반복돼야지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렇게 무거운 자리입니다.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고 하지만 탈탈 털려서도 누군가에게 평가받아야 되는 자리가 대통령이 자리고 또 의원님께서 제가 또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무거운 자리고 그럴 각오로 우리가 하나하나도
다시 두드려가면서 조심스럽게 무겁게 일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네. 할게요. 칼자루를 잡았을 땐 그런 얘기 다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장이 바뀔 때가 항상 옵니다. 그럴 때에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역사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칼자루를 잡았으니까 걸렸는데 봐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것은 나에게 처분 권한이 있을 때 하는 게 타협이고 용서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증거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권자가 이미 법이라는 걸 만들어놨고 그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런 방식으로 온정적 방식으로 또는 정말 동네에서 친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호소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 오늘 나온 얘기여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뉴욕 제과를 운영한 ABC 상사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누가요?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솔직히 그 개개 혐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한테 혐의에 물어보면 대해서는 제가 잘 이야기하는 모르시나. 거는 예. 그거는 검찰에서 수사에 네. 의해서 밝혀지는 건데 그런데 제가 아까 네. 이야기했듯이 뭐 혐의가 드러났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한 10몇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물론 아까 혐의가 났으니까 나는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구속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전직 대통령이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구속시킬 거고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전직 국정원장 몽땅 구속돼 있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아까 그때 혐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가치를 칼을 가졌을 때 독점했을 때 그리고 그 칼을 놨을 때 또 됐을 때 그거는 나는 아까 그때 다시 탈탈 틀릴 각오가 돼 있다. 그건 나라가 불행하고 역사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아니, 칼을 가졌다고 표현하시는데 그건 칼을 가진 게 아니라 칼은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에 비추어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검찰의 수사 관여가 없는 정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저는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론되고 있는 여러 혐의들 가운데서 저는 또 추가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얼마 전 제가 문건을 통해서 밝혔던 제1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한 부분도 그 정도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감사원에서도 감사 범위를 확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의 누수가 있었는지 그 누수는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될 일입니다. 국고가 손실될 일입니다. 국민들의 재산이 도둑맞은 사건입니다. 저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뭐 정의와 공정을 하자는데 그럼 반대하면 내가 적폐가 근데 되니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의와 공정이 굉장히 폄훼되는 것 같아서 조금 공정과 안타깝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네. 그 단죄가 돼야 되죠.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일입니다. 2008년입니까 9년입니까? 네,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그때 당시에 검찰이 막 몰아갈 때 모욕적인 수사였죠. 네. 그래 됐을 때 양태는 분명히 그때 달랐죠. 그거를 저렇게까지 전직 대통령을 막 그때 당시 뭐 이명박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때 이명박 네. 정부 네. 그때도 뭐 이제 국정원에서는 좀 봐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검찰이 안 들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볼 때 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네. 그때 다 당한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저렇게 모질게 하고 저렇게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액수도 사실 미미한 액수였거든요. 예. 뭐 드러나지도 않은 얘기지만 그것도 사실 모욕적인 수사였죠. 지금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사실 그대로 흘려서 언론에서 네. 기정사실화 만들고 제가 했던. 근데 그때 네. 그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의원님. 이게 나왔고 이것이 네. 또 다음에 네. 다른 걸로 나올 예.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또 오늘 시간을 시간이 주십시오.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 네. 한 번 더 모셔서 특히 이제 오늘 개헌 이슈를 좀 다뤘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를 못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한반도 평화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미투 운동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특사의 경우에 기자단이 파견됐던 예는 과거에 없었던 것으로 그때는 좀 밀시도 전해지고 했었죠. 있습니다. 그때는 예. 국정원이 주도를 했었고 예.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네, 어쨌든 이번에 뭐 그 정동영 전 장관이 갔었던 2007년 특사 때도 없었던 걸로 지금 찾아지는 게 없는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